여러분, 오늘 영상에선 비트코인과 돈의 로테이션, 이 자본의 로테이션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의 로테이션, 돈의 자본의 대환승, 이러면 뭔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사실 쉽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돈이, 거대한 자본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나 경제 뉴스를 보면 온통 무슨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죠.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대체를 또 하게 될지 매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떠들썩한 AI 축제 속에서 왠지 모르게 소외된 것 같은 자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그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 겁니다. 불과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는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거나 AI 주식들의 폭발적인 수익률에 비해서 꽤 조용한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이제 돈은 다 AI로만 가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돈의 로테이션, 이 자본의 환승,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환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로테이션이란 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돈의 로테이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이클 세일러도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해온 조디 비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비트코이너들도 바로 돈의 로테이션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끝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순환 속에서 아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비트코이너이자 비트코인 기업가인 피에르 로시아르, 이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인데요. 지금 왜 시장의 모든 돈이 AI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그 막대한 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올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의 로테이션을 언급한 영상, 글들 중에서 이 피에르 로샤르, 이 사람이 쓴 글이 참 이해하기도 쉽고 설득력 있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피에르 로샤르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왜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까? 이 부분인데요. 네, 로시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지난 10년, 특히 2010년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이죠. 2011년에 유명한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2010년대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앱 경제,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대였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이 정말 세상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이 가장 큰 특징, 바로 돈이 별로 안 든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이 자본이 가볍다, 캐피털 라이트, 자본이 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거대한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수만 톤의 철강을 살 필요도 없죠. 똑똑한 개발자 몇 명, 그리고 랩탑,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빌릴 수 있는 약간의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수십 명에게 서비스를 팔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초저금리 시대였죠. 이자가 0%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났고요. 그런데 정작 세상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인프라를 짓는데 큰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넘쳐나는 잉여 자본들, 이 잉여 자본들은 갈 곳 잃은 엄청난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은행에 두자니 이자도 안 붙고 채권도 매력이 없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조져서 벤처기업, 또 비상장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경영진도 없고 재무제표도 필요 없는 순수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였으니까요. 돈이 흔해 빠진 세상에서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은 이 잉여 자본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2020년대 이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AI 블랙홀이 등장을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 세상의 날씨가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금리가 확 올랐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엔 인플레이션 문제로 금리를 올리게 된 거죠. 이제 은행에 돈을 넣거나 안전한 미국 국채만 사도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자를 주지 않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들고 있는 데 대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큰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돈을 벌릴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오늘의 핵심인 AI 인프라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AI는 2010년대의 소프트웨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겉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중공업이자 물리적 인프라 산업입니다. 챗GPT가 똑똑한 대답을 하나 내놓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물리적 자원이 타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칩은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죠. 네, 이런 칩을 수만 개씩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전력망을 연결해야 되고, 기계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최첨단 냉각 시스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AI 붐은 전 세계의 자본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거죠. 2010년대에는 돈이 남아 돌아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많았다면 지금은 세상의 모든 돈이 반도체 칩, 콘크리트, 구리선, 변압기 이렇게 그리고 전력을 사는 데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의 자금이 잉여 상태가 아니라 아주 빡빡하게 물리적 인프라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높은 금리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의해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돈이 일시적으로 메마르는 상태, 굶주리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역사적으로 반복된 인프라 투자의 끝, 그리고 붕괴,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AI 열풍이 영원히 지속되고 비트코인은 계속 소외가 될까요? 피에르 로샤르의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를 준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 호황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거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족함, 결핍에서 시작을 합니다. GPU가 모자라네, 전기가 부족하네, 이러면서 시장에는 이 패닉 바잉, 묻지마 투자가 일어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너도 나도 수십조 원을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뒤처지면 죽는다는 그런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맹렬한 투자의 끝은 항상 과잉 설비, 이 오버 커패시티, 이걸로 끝이 납니다. 19세기의 철도 부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당시에 광섬유, 광통신 케이블 설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철도도 진짜였고 인터넷망도 진짜 기술이었는데, 하지만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두가 미친 듯이 철도를 깔고 케이블을 깔았죠. 결국 나중에는 철도와 케이블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AI도 이 패턴에 완벽하게 취약하다, 이렇게 피에르 로샤르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AI 인프라 짓는데 돈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수백억을 대출받아서 10년 동안 쓸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엔비디아가 훨씬 성능 좋고 전기를 덜 먹는 새로운 칩을 발표해버립니다. 혹은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공짜로 풀리면서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AI를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의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이렇게 광분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비싼 컴퓨팅 파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네, 과잉 투자된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폭락하고 엄청난 부채에 짓눌린 AI 관련 인프라 기업들이 흔들리고 감가상각비가 이익을 다 갉아먹는 그 시점, 시장의 패러다임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대환승의 시대, 위대한 로테이션의 시대, 자본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시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AI 호황이 과잉 설비로 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엔비디아, 오라클, AI 관련 전력망 주식에 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던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은 일제히 출구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돈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새 기계를 사야 하고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산업은 정말 피곤하고 또 상당히 위험하구나, 매우 위험하구나. 그리고 갈 곳을 잃은 그 엄청난 자본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이 피난처, 즉 순수한 저축의 수단을 미친 듯이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AI 인프라와 완전히 정반대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우리가 내년에 획기적인 AI 모델을 출시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이 약속을 하는 경영진이 없죠. 끊임없이 공장을 짓고 서버를 늘려야 하는 자본 지출, 우리가 캐펙스라고 부르는 이 자본 지출 예산도 없습니다. 갚아야 할 부채의 벽도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에서 더 좋은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발행량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지 예측해야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의 혼란과 부채 구조의 이 바깥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학적으로 2100만 개로 고정된 가장 완벽하고 희소한 저축 기술입니다. 이 AI 버블의 대인 자본들은 복잡한 현금 흐름과 부채에 지쳐버릴 겁니다. 그들은 단지 희소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튼튼한 금고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자산은 비트코인 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당장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AI는 분명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진짜 혁명도 과도한 자금이 몰리면 고평가된 거품이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명백히 AI가 쥐고 있습니다. 모두가 GPU,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을 얘기하며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소외되어 보이고 지루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진정한 기회는 항상 대중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가장 싸게 모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처럼 이 내러티브가 이 주류 내러티브가 다른 화려한 곳에 쏠려 있을 때, 즉 지금 같은 횡보장이나 약세장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장은 AI가 완전히 실패해서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너무 성공해서 이 역사적인 규모의 과잉 투자를 만들어내고 그 버블이 한계에 부딪혀 막대한 자본이 저축이라는 본질을 찾아서 대이동을 시작할 때 오게 될 겁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대환승, 위대한 로테이션, 위대한 자본 로테이션, 이게 일어나서 대중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몰려들 때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곳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에르 로샤르가 얘기하는 위대한 자본순환, 위대한
이 자본의 로테이션과 비트코인의 시간, 그 관계입니다. 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지루한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죠. 남들이 AI 주식의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비트코인의 변함없는 가치와 희소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순환의 방향이 남들 눈에 너무나 뻔하게 보이기 전에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묵묵히 진정한 부를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안전한 금고에 축적해 나갈 시간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시간은 오고 있다. 차분하게 저축하며 기다리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